자, 이번에는 여러가지 사각형의 포함관계,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일단 우리가 포함관계를 알아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뭐 직사각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 혹은 마름모가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혹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 그러한 사각형들 사이에서 변화관계의 조건을 살펴보겠습니다. 사실 이 개념의 내용은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사각형 내용이 다 녹아 들어가 있는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편하고요. 이 개념을 잘 이해하고 있으면은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을 포함을 해서 여러가지 사각형들의 전반적인 개념을 잘 이해하고 계신다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네요. 일단 시작해 볼게요. 앞에서 우리가 사실 한 개념이기는 하지만 우리가 먼저 사각형이라는 모둠을 생각을 합니다. 사각형. 자, 사각형이라고 하는 것은 선분 4개로 둘러싸인 다각형을 얘기를 하는 거죠. 사각형이라는 모둠이 이렇게 크게 바깥에 있으면 그럼 여러가지 그 사각형들 중에서 마주보는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들을 따로 모아볼 수 있겠죠.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이런 사각형도 있을 수 있고 뭐 변이 4개니까 그죠? 뭐 이런 사각형도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여러가지 사각형들 중에서 요렇게 그치? 마주보는 한 쌍이 평행하는 사각형들을 따로 모아서 우리가 모둠을 만들고 그 모둠의 이름을 뭐라고 짓냐면 사다리꼴이라고 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다리꼴의 뜻은 뭐가 되냐면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이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금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한 쌍만 평행하다가 아니라요, 한 쌍이 평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두 쌍이 평행해도 그 두 쌍 중에서 한 쌍이 평행하다라고 얘기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사다리꼴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이 사다리꼴은 이제 우리가 사각형들 중에서 한 쌍의 변이 평행한 사각형을 따로 모아놓은 건데, 그럼 걔네들 중에서는 두 쌍이 모두 평행한 것도 있겠죠. 그죠? 예를 들어서 앞서 공부했던 이러한 사각형, 그치? 우리가 얘랑 평행해서 이 사다리꼴에 모아놓고 봤더니 나머지 얘네들도 평행할 수도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사다리꼴 안에서 두 쌍이 모두 평행하는 사각형을 모아놓고 이름을 짓는데 그게 뭐냐면 앞서 공부했던 평행사변형이라는 모둠입니다. 평행사변형.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딱 봤을 때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보시면 아시겠지만 평행사변형의 모둠이 사다리꼴이라는 모둠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야 라고 얘기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애들은 이 평행사변형 안에는 포함되지 않지만 사다리꼴 안에는 포함되어 있는 애들이 될 거고, 우리가 굳이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이러한 사각형들을 예로 들 수 있겠죠. 이렇게 한 쌍만 평행한 애들. 그죠? 그럼 평행사변형 안에서 이제 두 쌍이 평행하는 애들 안에서 걔네들 중에 보게 되면 이러한 애들도 있을 거예요. 두 쌍이 서로 이렇게 평행하는데 평행하면서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은 사각형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앞서 공부했던 직사각형의 뜻이죠. 그래서 평행사변형들 중에서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똑같은 애들만 따로 모아서 모둠을 만드는데 그게 뭐냐면 직사각형이 되고요. 평행사변형들 중에서 이렇게 평행하는데 마주본 두 쌍이 평행하는데 그런데 이 길이도, 네 변의 길이도 같은 애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 안에는 우리가 걔네들만 따로 모둠을 만들어서 뭐라고 하냐면 마름모라고 합니다. 마름모. 자, 그럼 다시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어요. 그렇죠? 왜냐하면 직사각형 안에 있는 애들이 다 평행사변형 모둠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는 이유는 이런 데 있는 애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우리가 굳이 그림으로 나타낸다면 두 쌍이 평행하기는 하지만 그렇죠? 뭐 여기 한 각이 60도라서 네 각의 크기가 모두 같지 않은 이러한 사각형들이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모두 직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우리가 마름모는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는 있지만 평행사변형이 마름모다 라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아주 강력한 성질의 사각형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정사각형인 거죠. 정사각형.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여러가지 사각형의 포함관계를 봤는데 하나가 빠졌어요. 여러분들 뭐가 빠졌을까요? 우리가 여러가지 사각형에서 마지막에 공부했던 등변 사다리꼴이 빠졌죠. 자, 등변 사다리꼴의 모둠은 어디에 있냐면 여기 어딘가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다리꼴에는 포함이 되는데 평행사변형이 되지 않는 여기 어딘가에 뭐가 있냐면 등변 사다리꼴이 있는 거죠.
자, 등변 사다리꼴. 즉 다시 말해서 사다리꼴 중에서 밑변의 양 끝각이 같은 사각형만 따로 모아놓은 모둠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가 그래서 앞서 공부한 바에 의해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모든 뜻과 성질을 만족시키죠. 마주보는 두 쌍이 평행한다든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든지, 마주보는 두 각의 크기가 같다든지,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든지, 이웃하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된다든지. 지금 선생님이 평행사변형의 뜻과 성질 5개를 한꺼번에 쭉 얘기했는데 머릿속에 팍팍팍팍 기억이 나 있어야지 정상이에요. 이게 내가 들었던 평행사변 성질이 이거였나? 라고 하시면 평행사변형 공부 다시 하셔야 돼요. 평행사변형은 그만큼 중요한 단원입니다. 자, 어쨌든 마찬가지로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의 모든 뜻과 성질을 만족시키죠. 하지만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등변 사다리꼴의 모둠은 평행사변형 모둠 안에 포함되지 않죠.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이 사이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등변 사다리꼴은 평행사변형이다 라고 얘기할 수 없고, 따라서 등변 사다리꼴은 직사각형 마름모와는 다르게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갖지 못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관계죠. 자, 이제 우리가 이렇게 여러가지 사각형의 포함 관계를 알아봤고요. 선생님이 저술형 평가 볼 때 이 글이라고 문제 이미 만들어 놨어요. 포함 관계 글이라고 문제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드시 철저하게 머릿속에 입력을 해 놓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과연 여러가지 사각형 사이의 변화 관계에는 어떠한 조건을 만족시키면 되느냐? 선생님이 방금 우리가 포함 관계에서 쭉 설명을 해봤는데 여기다 한번 채워볼게요. 먼저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려면 어떤 관계가 추가되냐면 한 쌍의 변이 평행하면 됩니다. 한 쌍의 변이 평행한다. 한 쌍의 그냥 본이 아니라 대변이 되겠죠. 네, 마주보는 두 쌍의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다. 자, 그 다음에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이미 사다리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죠. 그래서 나머지 한 쌍도 마저 평행하면 됩니다. 나머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다. 자,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려면, 그렇죠? 직사각형의 정의, 즉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다라든지, 혹은 직사각형의 성질,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든지 그 둘 중에 하나를 만족하면 되는데, 그게 이제 여기 오면은 되겠죠. 근데 이제 우리가 평행사변형의 직사각형, 즉 내각의 크기가 모두 같아지려면 우리가 첫 번째로 한 각이 90도이면 됩니다. 자, 왜 평행사변형은 한 각이 90도가 되면 네 각이 모두 같아지냐면요. 여기다 부연 설명을 한번 해볼게요. 평행사변형의 이 한 각이 90도가 되면 평행사변형은 이웃하는 각의 합이 180도가 되기 때문에 여기도 저절로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이 같기 때문에 여기랑 쳐다보고 있는 이 각도 90도, 여기랑 쳐다보고 있는 이 각도 90도가 돼서 하나만 90도가 돼도 저절로 나머지 세 개가 90도가 돼서 네 개가 같아지기 때문에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은 한 각이 90도다라는 것만 있어도 됩니다. 선생님, 그냥 네 각의 크기가 다 같다라고 하시면 안 되나요? 라고 질문할 수도 있지만 물론 맞는 말이에요. 하지만 보통 문제는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으로 변하기 위한 가장 최소의 조건을 주어주거나 혹은 물어보곤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필요한 최소한의 조건, 네 각을 다 확인할 필요 없이 그냥 각 하나만 90도여도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시면 되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 우리가 이를 ABC라고 이름을 지어볼게요. AB. 자, 두 번째 B 조건은 뭐가 되냐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으면 됩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네, 그러면 직사각형의 성질을 만족하면서 직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번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을 볼까요? 자, 마름모는 네 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이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이 조건은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아니 선생님, 네 변이 모두 같아야 되는데 왜 이웃하는 것만 같으면 되나요? 얘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직사각형에서 확인했듯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의 나머지를 충족시켜 주기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렇게 이웃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서로 붙어있는 변이에요. 붙어있는 변의 길이가 같게 되면 평행사변형은 서로 마주보고 있는, 우리가 조금 유식하게 대변의 길이가 같기 때문에 얘랑 쳐다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도 같아지고 얘랑 쳐다보고 있는 이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결과적으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만 같아도 평행사변형은 네 변의 길이가 모두
저절로 같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마름모의 정의를 충족시키는 건데 직사각형의 케이스와 마찬가지로 내변의 길이가 같다라고 외우지 않고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최소한의 조건만 우리가 기억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D. D는 이제 마름모의 성질 중에서 뭐가 있었죠, 여러분들?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이등분한다라는 게 있었죠. 근데 평행사변형은 이미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하기 때문에 그냥 대각선이 직교한다. 직교한다는 얘기는 직각으로 교차한다, 수직한다, 다 똑같은 모양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각각의 조건이 되고요. 참, 이번에 그러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려면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정사각형이라고 하는 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가지고 있는 거고요. 우리가 각각 직사각형의 성질을 A, B, 그 다음에 마름모의 성질을 C, D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럼 이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마름모의 부족한 성질인 마름모의 성질 C와 D를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옆에는 다시 쓰지는 않을 텐데 선생님은 여러분들은 쓰세요. 아시겠죠? 선생님은 태블릿을 쓰다 보니까 조금 선생님 글씨를 되게 잘 쓰는데 아직은 좀 연습이 덜 돼서 굉장히 변명이 구차한데 어쨌든 여러분들은 쓰세요. 쓰시면서 외우십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는 마름모가 가지고 있지 못한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성질 A하고 B, 즉 한 각이 90도이다 하고 그 다음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추가가 되면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게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요, 여러 가지 사각형의 단원에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모든 사각형의 어떤 포함 관계라든지 혹은 그 사각형이 다른 사각형이 되기 위해서 어떤 조건이 추가가 되는지를 학습을 해봤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단원의 이제 개념은 이 부분이 마지막이고요. 여기까지 여러분들이 잘 따라오셨다면 나머지는 문제 푸는 연습만 하시면 전혀 어렵지 않은 쉽고 재미있는 단원이 되겠네요. 자, 이번엔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에 우리가 배웠던 개념에 대한 참거짓을 판단하는 문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맞는 말이죠? 자, 선생님이 하나 물어본다면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맞는 말인가요? 그게 틀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마름모는 사다리꼴이다. 맞는 말이죠. 사다리꼴이 되려면 한 쌍만 평행하는 것만 존재해도 되니까요. 자, 직사각형은 마름모다. 이게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게 되면 좀 빨리 선생님이 그려볼게요. 사다리꼴, 자,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직사각형, 마름모 이렇게 이제 그려지는데 우리가 직사각형은 마름모다 라는 게 거짓말이 되는 증거가 여기에 있는 거죠. 직사각형 안에는 포함되는데 마름모에는 포함되지 않은 사각형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동그라미 X 치는 문제고요. 자, 마름모는 직사각형이다. 이거 우리 그리고 시작 한번 해볼까요? 얘도 자, 사다리꼴 얼마 안 걸리니까. 자, 평행사변형, 그 다음에 여기에 직사각형, 여기에 마름모, 그 다음에 여기에 등변사다리꼴 이렇게 딱 그려놓고 봅니다. 마름모는 직사각형이다. 여기 있는 애는 마름모이기는 한데 직사각형 모둠 안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죠.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직사각형 모둠은 평행사변형 안에 다 싹 포함되기 때문에 맞는 말이고요. 자,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모든 성질을 만족한다. 네, 여기 있는 게 우리가 그 정사각형이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추가 조건이 주어질 때 사각형이 어떻게 변하는지를 확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일단 평행사변형에서 출발을 하는 거고요. 거기에 다음 보기와 같은 조건이 추가가 될 때 어떤 사각형이 되는가 라는 걸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추가되는 게 어떤 사각형의 성질인지를 확인하면 되겠네요. 자, 1번 AB의 길이와 BC의 길이와 같다. 자, 이거는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다는 거고요.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 네, 마름모가 되는 거죠. 그래서 1번을 만족하게 되면 마름모가 됩니다. 그 다음에 2번은 한 각의 크기가 90도다. 이거는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죠. 직사각형. 자, 왜 그런지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면 평행사변형은 한 각만 90도가 돼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에서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180도니까 여기도 90도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으니까 서로 쳐다보고 있는 게 90도가 되면서 모든 각이 다 크기가 같다라는 직사각형의 뜻을 만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C와 BD가 수직으로 만난다. 지금 이렇게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라는 얘기가 되는 건데요. 평행사변형은 기본적으로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죠. 그래서 이렇게 갖고 보니까 그러면 대각선이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마름모의 조건을 만족하게 됩니다. 예, 그래서 3번을 만족하는 사각형은 마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4번 볼까요? 각시가 90도고 일단 그러면은 하나가 90도가 됐으니까 얘가 의미하는 건 이제 쟤를 직사각형으로 만드는 성질이 되는 거고요. 자, AD는 DC다. AD는 DC다. 이웃하는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이 조건은 저 평행사변형을 마름모로 만듭니다. 그럼 4번은 직사각형의 성질과 마름모의 성질이 모두 추가가 되기 때문에 정사각형이 되는 거죠. 자, 우리가 이렇게 해서 개념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복귀하고 있다면은 전혀 어려운 문제가 아니게 되고요. 특히 이 문제는 기초 문제기는 하지만 여러 가지 사각형 사이의 변화관계의 개념이 머릿속에 확실하게 있지 않으면 이 기초 문제도 아마 어려우실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셔야 됩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오른쪽과 같은 평행사변형에서 다음과 같은 조건이 주어지게 되면 어떤 사각형이 되는가? 자, 방금 했으니까 선생님이 했던 말은 또 다시 안 할게요. 여러분들 지겨우니까. 자, 한 각이 90도다. 평행사변형에서 한 각이 90도가 되면 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 된다라고 우리가 학습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래의 문제는 AD, 요 녀석과 DC, 요 녀석,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거네요. 그럴 때는 저절로 네 변의 길이가 같아지면서 마름모가 되고요. 그 다음에 3번 OA는 OB. 자, 잘 보세요, 여러분들. 자, OA는 OB 이렇게 같다라고 주어져 있는데요. 평행사변형은 기본적으로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하죠. 그러니까 여기랑 여기랑 똑같은 길이로 잘라져야 되고요. 여기랑 여기도 똑같은 길이로 잘라지게 되면 결과적으로 이 길이와 이 길이가 같다라는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성질을 추가하게 됩니다. 그거는 직사각형의 성질이었죠. 직사각형. 자, 그 다음에 아래 거 볼까요? 각 B가 90도이다. 여기가 90도면 얘는 일단 직사각형의 성질을 추구해주는 애가 되겠죠. 네 각이 모두 90도로 저절로 같아지고요. 그 다음에 AB가 AD다. AB가 AD다. 얘는 마름모의 성질을 추구해주는 애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성질을 모두 갖게 되기 때문에 얘는 정사각형이 되겠죠. 이렇게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보기 한번 볼까요? 자, AB와 AD가 같다. AB와 AD가 같다. 얘는 마름모의 성질이네요, 여러분들. 그쵸? 그 다음에 AC는 BD다. AC는 BD다. 이건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거고,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직사각형의 성질이죠. 위에 거랑 순서가 바뀌기는 했지만 얘는 차례대로 마름모의 성질과 직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갖게 되기 때문에 이 녀석도 마찬가지로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직사각형의 뜻과 성질, 마름모의 뜻과 성질, 평행사변형의 뜻과 성질을 모두 다 구분해서 완벽하게 외워야 한다는 게 사실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래요. 기초 문제인데도 불구하고 그 개념이 없으면 정확하게 답을 쓰기가 어렵습니다. 자, 이번에는 여러가지 사각형의 기본 유형의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딱히 내용 정리할 거는 없고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공부했던 사각형의 성질을 모두 다 잘 알고 있다는 전자의 문제를 들어가면 되겠네요.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의 네 각을 2등분한 선, 즉 각을 이렇게 똑같이 나눴다는 얘기죠. 2등분한 선에 이어서 만든 이 사각형이 어떤 사각형이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어요. 그럼 선생님이 이 각을 A, 이 각을 A가 될 거고요. 이 각을 B라고 한다면 여기도 B가 되겠죠. 이게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웃하는 각의 합이 180도가 돼야 된다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따라서 우리가 2A 더하기 2B가 얼마다? 180도. 그러니까 A 더하기 B가 얼마다? 90도. 자, 그럼 보시면 아시겠지만 여기하고 얘랑 더해서 90도가 되기 때문에 남은 여기도 90도가 되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B하고 B면 여기도 B, B가 되고 A, A면 여기도 AA가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가 다시 A 더하기 B가 90도가 되니까 여기도 90도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A하고 B도 더하면 90도니까 이 삼각형의 남은 한 각인 여기도 90도가 되고 마찬가지 이유로 여기도 90도가 되는데 그러면 여기하고 여기는 맞꼭지각으로 서로 이제 다시 90도로 똑같아지게 되면서 우리가 찾는 이 안에 있는 작은 녹색 사각형 PQRS는 네 각이 모두 90도로 같은 사각형이 되면서 답은 직사각형이 됩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요, 문제 조건이 거의 이렇게 정형화되어서 틀이 박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냥 답을 외워도 상관이 없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봐볼까요? 자, 이제 우리는 이미 이 녀석이 직사각형이 되는 걸 확인하고 있고요. 문제는 그 직사각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걸 물어보고 있어요. 자, 직사각형은 두 쌍의 대변의 길이가 같은가? 이거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이고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직사각형 그 자체의 성질이 되겠고요.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얘도 평행사변형의 성질인데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난다. 이거는 마름모의 성질이죠. 그리고 모든 직사각형이 마름모인 것은 아니었었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 되겠고요. 두 쌍의 대각의 합이 180도이다. 이거는 이제 우리가 직사각형의 뜻이 성질이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는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다 틀린 건 4번이 되겠네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평행사변형 ABCD에서 각 A, B의 이등분선이 그 평행사변형의 다른 변과 만나는 점을 EF라고 해서 새로 만든 사각형. 자, 무슨 말이냐? 이 각이 이등분이 됐으니까 우리 각각의 각을 AA라고 한번 해볼까요? 그 이등분선이 그 평행사변형의 다른 변과 만나는 점을 E라고 하고, 그 다음에 이 각 B를 이등분했으니까 이것을 작은 BB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 이등분선이 그 평행사변형의 다른 변, 이 변과 만나는 점 F라고 해서 그 E와 F를 이어서 만든 이 새로운 사각형 ABEF가 무슨 사각형이니? 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일단은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거에서 문제는 출발을 해야 되겠죠. 평행사변형의 이유타는 두 각의 합이 180도이기 때문에 2A 더하기 2B는 180도가 되고요.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A 더하기 B는 90도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따라오셨나요? 자, 그 다음에요. 지금 우리는 여기하고 이 선이 평행한다라는 걸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엇각이 여기에 오기 때문에 여기가 A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녀석의 엇각이 여기에 오기 때문에 여기가 B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여기가 지금 이제 맞꼭지각으로 갔죠, 여러분들. 이렇게 맞꼭지각으로 갔고요. 근데 우리가 지금 A 더하기 B가 90도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여기가 90도가 나머지가 될 거고요. 왜냐하면 얘 더하기 얘가 90도니까요. 여기가 180도니까 여기도 여러분들 90도가 되어야 해요.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여기 있는 이 삼각형이 한 변을 공유하면서 밑변의 그 변의 양 끝각이 같은 ASA 합동이 된다라는 걸 확인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ASA 합동이 되죠. 합동이니까 이 변과 이 변의 길이가 같아야 합니다. 하시나요, 여러분들? 마찬가지로요. 네, 미안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시 이 갈색 삼각형 보이시나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도 같은 이유로 합동이 되겠죠. 이 변을 공유하고 있고 그 양 끝에 90도 B, 90도 B가 있는 ASA 합동이 되면서 마찬가지로 이 변과 이 변이 또 똑같이 대응변의 길이로 같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로 다른 대응변에서 더 표시해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이 길이가 그렇죠? 여기에 있는 이 녀석 이 세 개가 지금 모두 다 합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길이가 같은 부분을 이렇게 대응변을 표시해 보게 되면 이렇게 같게 되고 여기하고 여기가 이렇게 대응변의 길이로 또 똑같이 같겠죠. 마찬가지로 사실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네 개의 삼각형이 모두가 다 합동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의 길이가 이렇게 같아진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결과 저 녀석은 네 변의 길이가 같은 이 사각형 ABEF는 네 변의 길이가 모두 같은 사각형이 되면서 답은 마름모다라는 걸 우리가 추출해낼 수 있죠. 이 문제도 우리가 좀 전에 풀었던 문제와 마찬가지로 답이 정해져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평행사변형에서 두 각을 이등분한 선을 이어서 만든 새로운 사각형은 마름모구나라는 걸 외우셔도 사실 상관이 없어요. 아시겠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네, 보고 자시고 말고 할 것도 없죠. 답은 마름모고요. 우리가 왜 그랬는지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짚어가면서 이번엔 빠르게 한번 얘기 한번 해볼게요. 자, 얘랑 얘랑 더하면 90도니까 여기도 90도. 여기가 평각이니까 그러면 여기도 90도. 얘랑 얘랑 평행하니까 여기가 엇각, 여기 있고 여기 엇각, 여기 있고. 우리가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이 변을 공유하면서 양 끝각이 같으니까 ASA 합동. 그러니까 여기가 길이가 같고 여기는 공통변, 그 다음에 여기가 이렇게 길이가 같고. 자, 다시 우리가 여기 있는 이 삼각형과 이 삼각형을 보게 되면 여기도 똑같이 90도가 되고 얘는 공통변이니까 그 변의 양 끝에 동그라미 직각, 즉 한 변의 길이와 양 끝각의 크기가 같다라는 걸 충족시키게 되면서 ASA 합동이 되고요. 그럼 마찬가지로 다시 얘가 합동이 되면서 대응변을 다시 표시해 보게 되면 여기
여기 이렇게 같게 되고요. 얘도 나머지로 합동이 되면서 여기도 대응변으로 같아지면서 마름모가 되겠죠.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은 직사각형 ABCD에서 어떤 선을 그었냐면 안에 이렇게 사선, 우리가 기울어진 선을 긋는데 길이가 같도록 이렇게 이은 거예요. 자, 이 문제는 우리가 아주 쉽게 해결할 수가 있는데, 그랬을 때 이렇게 만들어진 이 녀석은 어떤 사각형이 있느냐, 우리가 어떤 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는 거고요. 일단 ABCD가 직사각형이기 때문에 여기는 당연히 직각이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으니까 마주보는 변의 길이가 같죠. 그래서 여기는 이 AB와 여기 있는 CD의 길이가 같아집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삼각형 A, B, E하고 삼각형 C, D, F가 합동임을 알 수 있는데 왜 합동인지 잘 보세요, 여러분들. 직각이잖아요. 둘 다 지금 직각을 가지고 있으니까 일단 왜냐하면 쓰고요. 직각을 나타내는 기호 R, 그 다음에 직각이랑 쳐다보고 있는 변의 길이를 우리가 빗변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빗변의 길이가 같을 때 나타내는 기호는 H, 그 다음에 빗변이 아닌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은, 그렇죠, RH, S 합동이 됩니다. 그럼 합동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여기하고 여기가 대응변의 길이가 같고요. 우리가 직사각형은 여기 길이가 같은데 같은 부분은 같은 길이를 뺐다면 나머지 이 길이, 즉 BF와 따라서 선분 BF와 선분 ED의 길이 여기가 똑같게 되겠죠. 그럼 안에 우리가 빗금친 녹색 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만족하게 되면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이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과정 자체를 잘 이해를 하시고, 여러분들 만약에 내신 기간이시라면은 그냥 답을 암기해도 전혀 답이 다른 케이스로 나오지 않기 때문에 무방한 문제 유형이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똑같은 유형의 문제고 답은 평행사변형이다 라는 거였죠. 우리가 그 과정 자체를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한번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 이 문제를 답을 외워라고 알려드리는 게 아닙니다. 아시겠죠? 단지 여러분들이 이 단원을 기말고사에서 볼 때 우리가 시험은 어쨌든 시간과의 싸움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시험을 보고 나서 이 문제는 내가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더라면 풀 수 있었을 텐데 라는 문제들이 종종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빨리 풀 수 있는 건 빨리 풀 수 있는 게 좋겠죠. 그래서 답을 외워두셔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공부하실 땐 답을 외우지 말고 이유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 직각이고요. 여기하고 여기는 같다 그랬고 여기하고 여기는 직사각형이니까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 두 개의 빗근침 삼각형을 봤을 때 직각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직각이랑 쳐다보는 빗변의 길이가 같고 빗변이 아닌 나머지 한 변의 길이가 같으니까 RHS 합동이 되고요. 여기가 합동이니까 여기하고 여기가 대응변의 길이로 같아집니다. 근데 직사각형은 가로와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똑같잖아요. 거기서 똑같이 빨간색만큼 뺀 나머지 녹색 부분, 그럼 답은 여기도 똑같게 될 거고요. 그 안에 이 빗금친 사각형은 마주보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라는 걸 만족시키게 되면서 평행사변형이 된다라고 학습했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여러가지 사각형의 관계에 대해서 공부를 한번 해볼게요. 자, 먼저 1번은 사각형이 사다리꼴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습니다. 한 쌍의 대변이 묘하면 되죠? 그렇죠. 평행하면 됩니다. 사다리꼴의 뜻이죠. 자, 이제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에 이제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건데, 평행사변형은 두 쌍이 모두 평행해야 되고, 사다리꼴에서 출발하니까 한 쌍은 이미 평행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한 쌍의 대면이 마저 평행하면 되겠습니다. 자, 3번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한 각이 90도이거나 혹은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직사각형의 조건을 충족시키면 되고요. 4번은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 되겠죠. 마름모가 되려면은 모든 변의 길이가 같아야 되니까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아지게 되면 평행사변형의 나머지 성질에 의해서 네 변이 모두 같아지게 되고요.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게 되면 대각선이 서로 수직 이등분한다라는 마름모의 성질을 충족하게 되죠. 여러분들 여기서 조금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이 3번 조건이 여기도 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다시 말해서 이 3번 조건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었는데 마름모에 직사각형의 조건이 추가되면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그림이 나타내고 있는 거고요. 마찬가지로 이 직사각형의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인 4번이 추가가 되면 정사각형이 된다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저 그림에서 정사각형은 직사각형과 마름모의 모든 성질을 가지고 있는 완벽한 사각형이다 라고
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자, 문제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다음 중 옳은 것은 1번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건 수직인 직사각형.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건 마름모고 마름모이면서 직사각형인 건 정사각형이다 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2번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의 성질이죠. 맞는 말이 되고요. 한 각의 크기가 90도인 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이건 틀린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요. 한 각의 크기가 90도인 평행사변형은 직사각형이다. 이러면 맞는 말이 돼요. 왜냐하면 평행사변형은 여기 하나만 90도가 돼도 이웃하는 두 각의 합이 90도니까 이렇게 더한 게 90도가 돼서 여기가 90도가 되고, 그 다음에 평행사변형에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다는 성질을 위해서 얘랑 쳐다보고 있는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가 됩니다. 즉 다시 말해서 한 각이 90도이고 나머지를 90도로 채우는 건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3번은 한 각의 크기가 90도인 그냥 사각형이다 라고 그랬고, 그 녀석이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라고 얘기해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는 거죠. 굳이 우리가 선생님 예를 발예를 든다면 이런 예를 들면 되겠네요. 네, 여기가 90도고요. 나머지 여기가 90도가 아니라서 직사각형이 아닌 사각형이 있겠습니다. 3번이 어쨌든 틀린 말이 될 거고요. 자, 4번 한번 볼까요? 미안합니다. 마찬가지 이유로 2번이 틀렸는데 선생님 맞다고 해버렸네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이 아니라 평행사변형이 돼야 되죠. 네, 선생님 실수했네요. 미안합니다. 잘못 읽었어요.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예를 들게 되면 앞서 공부했던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또 다른 사각형이 있었죠. 뭐였죠? 네, 등변사다리꼴. 하지만 이 등변사다리꼴은 직사각형인 건 아니기 때문에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미안합니다. 자, 4번 대각의 크기의 합이 180도인 평행사변형은 마름모이다.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평행사변형은요, 일단 기본적으로 대각, 즉 마주보는 각의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요렇게 요렇게. 근데 대각의 합이 180도라는 얘기는 2B도 180도고 2A도 180도가 되게 돼서 B가 90도, A도 90도라는 얘기가 돼서 네 각의 크기가 모두 90도로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는 게 4번이고요. 그거는 마름모의 성질이 아니라 각의 크기가 같은 사각형은 직사각형이었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은 평행사변형은 우리가 평행사변형에서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는 게 추가가 되면 뭐가 되죠? 네, 마름모까지 되죠. 근데 마름모가 정사각형인 건 아니니까 마찬가지로 틀린 말이 돼서 옳은 건 1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유형 자체가 여러분들이 앞서 공부했던 여러가지 사각형에 대한 뜻과 성질이 완벽하게 숙지가 안 되어 있으면 어렵습니다. 헷갈리고요. 자, 일단 문제 봅시다. 보기 중에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다. 맞는 말이죠. 자,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틀린 말입니다. 정사각형은 마름모다 그러면 맞는 말이죠. 하지만 마름모이면서 정사각형이 아닌 게 얼마든지 있죠. 우리가 이렇게 조금 길다란 다이아몬드 모양을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면 얘는 마름모는 맞지만 정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디귿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맞는 말이죠. 자,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맞는 말이고요. 자, 등변사다리꼴은 직사각형이다.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푸는데 가장 쉽게 파악하는 방법은 포함관계를 그려보는 게 빠르겠네요. 자, 사다리꼴이 이렇게 있고요. 이 안에 평행사변형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안에 직사각형이 있고, 이 안에 마름모가 있고, 이 안에 정사각형이 있고, 사다리꼴과 평행사변형 사이 어딘가에 등변사다리꼴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래서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이다. 네, 직사각형 모둠이 평행사변형 모둠 안에 있기 때문에 맞는 말.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마름모에 있는 이 사각형은 이 정사각형 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틀린 말. 디귿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다. 모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 모둠 안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맞는 말. 리을 평행사변형은 사다리꼴이다. 자, 평행사변형 모둠은 사다리꼴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맞는 말. 등변사다리꼴은 직사각형이다. 등변사다리꼴은 여기 생뚱맞게 떨어져 있죠. 이게 직사각형 모둠 안에 포함되는 건 아니니까 틀린 말. 그림 그리면 바로 나오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다음 그림은 사다리꼴에 조건이 하나씩 추가가 되어 여러가지 사각형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기억에서 미음으로 맞는 것을 고르세요. 자, 기억. 자,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려면 한 쌍의 대변이
길이가 같다가 아니라 평행하다가 되겠죠. 틀린 말이 되겠습니다. 길이가 아니라 평행이 돼야 되고요. 자, 니은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려면 한 내각의 크기가 90도다. 이거는 마름모가 되는 조건이 아니라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죠. 틀린 말. 디귿. 디귿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인데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이거는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죠. 틀린 말. 자, 리을. 자,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선 여기 안에 있는 이 리을은 직사각형의 성질을 가지고 있으면 되고요.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라는 건 직사각형의 성질이 맞죠? 그래서 맞는 말이 되겠습니다. 자, 미음.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필요한 조건을 얘기하는 거고, 그럼 얘는 마름모의 성질이 추가가 되면 되겠죠? 두 대각선이 서로를 이등분한다. 이거는 마름모의 성질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는 평행사변형의 성질입니다. 만약에 여기가 서로를 수직 이등분한다. 그러면은 이 문제는 답이 4번, 5번 두 개가 되겠지만 수직이라는 말이 없게 되면 이 성질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이 되는 거고 이미 이 상태에서 갖고 있는 성질이 되겠습니다. 저게 더 추가된다고 그래서 변하지는 않겠죠. 답은 4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그림은 사다리꼴의 조건을 하나씩 추가하여 여러가지 사각형이 되는 과정을 나타낸 것이다. 똑같은 유형의 문제가 될 거고요. 1번부터 5번에 들어갈 조건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자, 1번. 자,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조건은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다른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하다. 그렇죠. 미안해요. 사다리꼴에서 이미 한 쌍이 평행하고 있고 다른 한 쌍이 더 평행하게 되면 두 쌍이 모두 평행하게 되면서 평행사변형이 됩니다. 자, 2번은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 되는 거고요. 한 각이 90도가 되면 나머지 세 개도 다 90도로 변하게 되죠. 자, 3번. 3번은 평행사변형이 마름모가 되기 위한 조건이고 이웃하는 두 변의 길이가 같다. 맞는 조건이 되겠습니다. 자, 여기 있는 4번은 직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되기 위한 조건이고 여기에 마름모의 조건이 추가가 되면 되죠.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다. 근데 4번은 마름모의 조건이 필요한데 이미 직사각형이 가지고 있는 직사각형의 성질을 추가를 해주고 있어요. 그럼 변하지 않겠죠. 그래서 4번이 안 되게 되겠고요. 자, 5번은 마름모가 정사각형이 되기 위해서니까 직사각형의 성질이 추가가 되면 되고요. 마름모에서 한 내각이 직각이 되게 되면 나머지 내각이 저절로 90도가 되면서 정사각형이 되게 되겠죠. 그래서 이 문제의 답은 4번 하나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 유형은 여러가지 사각형들 중에서 대각선에 관련된 성질을 주로 다루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각선의 성질만 한번 다시 살펴보게 되면요, 평행사변형은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똑같이 반으로 나눈다는 얘기가 되겠죠. 이등분한다 라는 성질을 가지고 있고요. 직사각형은 평행사변형의 성질을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면서 길이도 같죠. 길이가 같다. 그 다음에 마름모는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서 이등분하는 거죠. 서로 이등분하면서, 그러니까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한다 라고 하는 것은 평행사변형이기 때문에 갖는 성질이 되는 거고요. 이등분하면서 수직이다. 이걸 이제 우리가 한 줄로 줄여 쓰게 되면 수직 이등분이다 라고 좋은 용어를 1학년 2학기 때 공부를 했죠. 자, 정사각형은 모든 성질을 다 가지고 있어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면서 수직이고 길이도 같습니다. 그래서 정사각형 굉장히 강력한 사각형이죠. 자, 등변사다리꼴은 대각선이 서로 길이만 같습니다. 그래서 이 대각선에 관한 성질을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머릿속에서 잘 갈무리를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다음 사각형 중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수직 이등분하는 것은, 다음 중 마름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이라고 물어보는 게 되겠죠. 마름모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건 마름모와 정사각형 두 개가 되겠습니다. 너무 쉽죠? 자, 오른쪽 문제 한번 볼까요?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건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과 조금 어렵죠? 이 문제가 함정이 하나가 있어요.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우리가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건 이렇게 직사각형도 있지만 뭐도 있냐면
등변 사다리꼴도 있어요. 다시 말해서 다음 보기 중에서 직사각형 그리고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는 걸 고르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이 직사각형인 건 아니고요. 등변 사다리꼴이 직접적으로 나왔죠. 평행사변형이 직사각형인 건 아니고 직사각형은 맞고요. 마름모가 직사각형인 건 아니고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답은 3개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초등학교 때 풀었던 문제 유형 조금 재밌게 그치? 예안율을 따라가 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해보죠. 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건 만족하지 않고요. 그냥 한 쌍만 평행한 게 여기에 오는 거네요. 그럼 한 쌍이 평행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사다리꼴이 오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오려면은 대각선이 일단 서로 이등분 해야 돼요. 그리고 길이가 같은 거는 아니랍니다. 그리고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하면서 그게 서로 수직으로 만나는 거니까 여기는 마름모가 오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대각선 서로 이등분 하면서 그쵸? 길이가 같은 거는 아니고 수직인 것도 아니래요. 그럼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 한다라는 것만 있겠죠? 그럼 여기는 평행사변형.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로 와볼까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고 네, 길이도 같고 네, 그러니까 여기까지 오기는 일단 직사각형이에요. 근데 직사각형까지 왔는데 수직으로 만나는 건 아니니까 그냥 직사각형에서 끝나고요. 자, 직사각형에서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기까지 하면 여기는 정사각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라는 얘기는 그 성질을 모두 다 갖는다는 얘기가 되는 거니까 정사각형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자, 옳지 않은 거. 자, 나에는 마름모가 들어가야 되는데 등변 사다리꼴이 들어가 있고 나머지는 다 옳게 들어가 있습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다음 중 가마에 맞는 것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마찬가지로 차근차근 넘어가 볼까요? 일단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합니다. 네, 그럼 여기까지는 평행사변이고 길이도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는 직사각형이 되겠죠? 대각선이 서로 수직으로 만나면은 직사각형에서 수직으로 만나면 여기는 정사각형. 그런데 수직으로 만나진 않으면 그냥 직사각형까지만 되겠죠. 요렇게요. 자, 여기까지 오게 되면 여기까지면 이제 평행사변형이잖아요. 대각선의 길이가 같지 않으면은 직사각형이 아니라 일단 보류하고요.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 것까지만 왔는데 근데 그 이등분이 서로 수직 이등분하는가 얘면은 마름모가 되겠습니다. 아니면 평행사변형이 되겠죠. 그냥 이등분하는 것까지만 가지고 있으니까요. 평행사변형. 글씨가 너무 엉망이다. 미안해요. 잘 쓸게요. 평행사변형. 이렇게. 자, 그 다음에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는가? 이등분하지는 않대요. 한 쌍의 대변이 평행한가? 네. 그럼 얘는 뭐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대각선이 서로 이등분하지 않고 한 쌍의 대변이 서로 평행한다. 그러면 사다리꼴이 되겠죠. 그 다음에 마는 그 외의 사각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가에 정사각형 맞게 들어갔고요. 나에는 직사각형이 들어가야 되는데 뜬금없는 애가 들어갔네요. 다에 마름모 맞게 들어갔고 라에 평행사변형 맞게 들어갔고 마에는 사다리꼴이 맞게 들어갔습니다. 옳지 않은 건 2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보기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의 개수를 x개, 그러니까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사각형. 이번에 이제 우리가 두 개를 생각해야 되죠. 조심해야 돼요. 뭐죠? 네, 직사각형과 함정이 하나 있다 그랬죠? 길이만 같은 거 뭐죠? 대각선의 길이만 같은 거 등변 사다리꼴. 네, 요렇게 잊지 마시고요. 그래서 두 대각선이 서로 다른 것을 이등분하는 거. 이거는 뭐의 성질이죠? 네, 평행사변형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우리가 먼저 x를 찾아볼게요. 즉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거나 등변 사다리꼴이라고 할 수 있거나 하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등변 사다리꼴 자체 맞고요. 하나. 직사각형 맞고요. 둘. 평행사변형이 등변 사다리꼴이 되거나 직사각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마름모도 마찬가지로 아니겠죠. 하지만 정사각형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x는 이렇게 해서 3이 되는 거고요. 자, y를 한번 찾아볼까요? 자, y는 이제 평행사변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y. 자,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건 아니고요. 등변 사다리꼴이 평행사변형이 되는 건 아니고요. 평행사변형은 맞으니까 1개. 직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을 할 수 있으니까 2개. 마름모도 평행사변형이 되니까 3개. 정사각형도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죠. 하나 더 추가해서 y는 4가 되겠습니다. 곱하면 12개가 되겠네요.
이 문제 함정은 주로 여기서 많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일정 수준 하게 되게 되면 대각선의 길이가 같아 라고 하는 건 직사각형으로 바로 대부분 다 기억을 잘 하시는데 등변 사다리꼴을 빼먹는 경우가 간혹 있으니까요. 함정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른쪽 문제 한번 해보세요. 자, 선생님이랑 같이 한번 해보죠. 자, 보기의 사각형 중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하는 것. 자, 두 대각선이 서로를 2등분한다. A는 다시 말해서 대각선이 서로 2등분하는 거니까 평행사변형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두 대각선의 길이가 같은 거 B. B 함정 조심하라 그랬죠? 뭐하고 뭔가요, 여러분들? B는 그렇죠. 자, 직사각형 또는 등변 사다리꼴. 이걸 찾으면 되겠고요. 자, 두 대각선이 서로 수직인 거. 자, 이거는 뭐가 될까요, 여러분들? 네, 마름모의 성질을 찾으면 되겠습니다. 마름모. 자, 이렇게 해서 찾아보죠. 자, 평행사변형이라고 할 수 있는 것부터 녹색으로 칠해보겠습니다. 사다리꼴 탈락, 등변 사다리꼴 탈락, 평행사변형 1개. 직사각형 평행사변형 맞죠? 1개. 마름모도 맞고요. 정사각형도 맞습니다. 그래서 A는 4가 될 거고요. 자, 이번에는 핑크색으로 직사각형, 즉 사각형 또는 등변 사다리꼴을 찾아보죠. 자, 사다리꼴은 직사각형, 등변 사다리꼴 다 아니고 등변 사다리꼴 일단 맞으니까 1개. 평행사변형은 아니고 직사각형 맞으니까 2개. 마름모는 직사각형도 아니고 등변 사다리꼴도 더더욱 아니고. 자, 그 다음에 정사각형은 우리가 직사각형이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B를 만족하는 건 3개가 되겠고요. 자, 다음은 빨간색으로 한번 찾아볼까요? 우리가 찾는 건 마름모라고 할 수 있는 걸 찾으면 되겠습니다. 사다리꼴 마름모라고 할 수 없고요. 등변 사다리꼴 마찬가지 마름모 될 수 없습니다. 평행사변형 중에는 마름모인 것도 있고 아닌 것도 있으니까 아니고요. 자, 리을 직사각형 마찬가지 이유로 아니고요. 마름모는 마름모가 맞고요. 정사각형도 마름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2개 모두 다 더하라 그랬으니까 3 더하기 4 더하기 2가 돼서 답은 9가 되겠습니다.